네, 오늘은 5차 그 자기존재경청 21일 챌린지를 모두 마치고 여정에 참여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2026년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자기존재경청 챌린지를 했는데요. 이 가족의 달은 저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고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데에는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기존재경청 챌린지를 통해서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족을 이해하는 그 폭이 깊이가 더 깊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에 참여하신 우리 코치님들 또 일반인들도 참여를 하셨어요. 마음성장학교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로 처음 경험하신 분들도 이번에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경험이 되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고 또 오늘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단톡에 들어오셔서 또 단톡에다가 오늘 이 영상을 또 공유 드릴 거예요. 영상 보시고 그 밑에다가 자신의 소감, 자신의 성찰을 좀 남겨주시면은 함께한 모두가 그 집단지성 안에서 또 다른 또 배움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여하신 우리 코치님들 한 분 한 분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가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자기 존재경청 챌린지를 하면서 어떤 경험, 성찰이 되었는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또 저는 그 마음성장학교의 모든 교육이 지속 가능한 성장, 또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렵지 않게 쉽게 체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하나가 바로 이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에서 사용하는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와 또 메모지와 마음이 공감 카드예요. 매우 간단한 도구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아마도 그 지금까지 마음 공부하시고 또 코칭도 배우고 상담 심리 이런 거 공부하셨던 것들이 이 간단한 도구 안에서 많이 경험되고 아, 이렇게 쉽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유레카,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되셨기를 바래요. 실제로 마음성장학교에 많은 코치들이 올해 상반기에 교회라든지 기업 또 학교에서 여러 학급의 친구들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청년들과도 나누시고 또 교회에서 다양한 그 사람들과 워크샵을 통해서 또 부부 코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자기존재경청 챌린지 그 메모지와 마음의 공감 카드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감동적인 그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경험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라고 또 제가 6월 13일 날 존재경청 워크숍 전문 강사 FT 여정을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안내를 좀 드릴게요.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은 참여를 하시고 그걸 참여한 그 경험이 여러분이 학교나 또는 집단 안에서 이 존재 경청을 보다 의미 있게 그리고 또 확신을 가지고 나누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참가자들의 소감을 듣고 그리고 또 끝나는 시간에는 또 질문이 있으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꼭 존재 경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또 응답하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은 공유를 잠깐 내릴게요. 자, 공유를 내리고 오늘 그 참여해주신 우리 코치님 중에 누가 먼저 이게 21일 챌린지를 하면서의 경험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경험 또 뭐 그 밖에 나누고 싶은 성찰 있으면 그렇게 나눠주세요. 자, 누가 먼저 할까요? 네, 그 김은수 코치님 먼저 할까요? 네. 네, 저는, 이게
원래 아침에 원래 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하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거나 어렵지 않은 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음, 제가 조용히 그 짧은 고요의 시간을 내는 거에 음, 되게 그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네. 그래서 이 간단한 나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내는 것에 되게 음, 익숙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런 네. 생각했고, 그 음, 다음에 제가 저 스스로를 이제 막 이제 내가 어떻지? 이렇게 나를 인식하는 음, 과정에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이 참 짧다. 어, 이렇게, 되게 써놓은 걸 보니까 되게 다 비슷한 그런 마음들이 매일 반복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내가 참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참 모르는구나, 이런 음, 생각도 들었고, 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훨씬 적기가 쉽더라고요. 임팩트가 있나 어, 봐요.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건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건 너무 음, 짜증난다, 화난다, 뭐 이런 거는 네. 너무 쉽게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부정적인 게 더, 거기에 정돈이 된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알아차려졌나요? 네. 음, 알아차려지는데 더 빠른 느낌이었어요. 어, 부정적인 게. 네, 네. 그리고 좋았던 거는, 네.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게 음, 더 커져요. 아, 그래서, 그냥 만나는 가족이나 뭐 지인들에게 네. 더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이게 커져가지고, 그래서 아, 인사도 더 밝게 할 수 있고, 고맙다는 말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음, 거고요. 부정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가지고, 빨리 음, 전환이 되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거에서. 음, 그래서 길게 가지 않고, 아, 그 결정을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아,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확 음, 전환을 할 수 네. 있구나. 그래서 되게 음, 이게 짧잖아요. 이 네, 메모지가. 그쵸, 짧죠. 네. 음, 막 더 쓰고 싶은데 아, 이거를 짧으니까 네. 짤막짤막 쓰니까 더 빨리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어, 아, 좋은 아이디어다. 네, 네. 그러니까 길게 쓰면 이걸 더 생각할 텐데 이게 맞아요. 짧으니까 확 전환이 돼가지고 음, 네, 탁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음, 음, 그냥 이게 되게 간단한 도구 같은데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무슨 말 하시는지 제가 21일간 코치님이 쓴 거를 이렇게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뭘 얘기하는지가 이렇게 머리에 막 저도 그려지는데 모두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이런 어떤 성찰에 대해서 뭔가 얘기 드릴 게 있으면은 함께 또 나눌게요. 다음 네. 정혜원 코치님, 네, 어떤 경험이 되셨나요? 저는 사실 그 음, 성찰하는 거를 카드를 잘 쓰지 못했어요. 네, 네네, 여러 번 쓰지 못하고, 음, 어, 김은수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침 일찍 하는 거는 시간을 음, 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양쪽 집에서 제가 살림을 하고 있거든요. 어, 네, 그러다 보니 좀 바삐 움직이니까 그게 안 되고, 낮에 음.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에 음, 늦게 이제 과제를 네. 제출은 못하지만 생각은 하게 되고 음, 쓰기는 네. 했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음, 그럴 때 그 하루에서도 감정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네. 제가 선택해야 할 때, 아, 어, 오히려 좋지 않았던 감정들이 더 저도 좀 빨리 음, 그게 어, 네. 나타나고, 그거에 대해서 김은숙 음, 코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네. 하고, 다른 분들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네, 부정적이거나 할 네. 때. 근데, 음, 나는 왜 그게 잘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저는 또 음, 좀 네. 해봤었어요. 네. 그럴 땐 노래를 좀 불러도 좋은데. 그 노래가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리고, 그래. 네. 제가, 음, 그러니까 그동안은 잘 몰랐거든요.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어, 요즘 환경 탓인 건지, 아니면 음, 지금 제 상황이 네. 힘들다 보니 더 부정적인 음, 것들이 올라온 건지, 그래서 내가, 아, 음,
제가 이제 저를, 아, 나 정말 힘들구나.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이겨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너무 힘들지. 그러면, 아, 괜찮아. 음, 그냥 이렇게만 했었는데 계속 음, 나 올라오는 감정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음, 나 정말 내가 힘들구나. 이렇게 음. 제가 저를 좀 인정? 어, 네, 근데 힘들다는 거를. 되게 좋은 소식으로 들리네요, 아, 저한테는. 그런가요? 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음, 네네. 그래서, 그래, 나 힘들어. 음, 음, 며칠 전에도 엄마한테, 엄마, 나도 힘들어. 이렇게 음.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아, 생전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이 생기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내가 다 해낼 수 있어. 내가 믿음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를 거의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일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내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구나라는 알아차림 속에서 아, 음, 내가 힘들구나라는 거를 인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존재 경청이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좋은 것만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 좋은 선택만 하는 것이 좋은 게 네네.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음,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 또 되셨겠다 싶으네요. 어떤가요? 네네. 음, 제가 그래서 저를 조금 다독이고, 좀, 네, 워워하기도 하고, 이제 좀, 음, 제가 좀 사리고 있다 그럴까요? 네, 네네네. 좀,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최유리 코치님, 네, 마이크를 켜주세요. 이게, 네, 네, 이게 핸드폰으로, 제가 휴대폰으로 지금 줌이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맞아요. 그죠? 동작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 오늘은 다른 장소네요. 늘 나타나던 네, 장소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네, 저는 마음성장학교를 그 4차 챌린지로 처음 음,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4차 때는 정말 처음 들어와서 정말 음, 매일매일 썼던 것 같아요. 네, 처음, 이게 뭐지?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썼는데, 음, 5차 때도 초반에는 정말 매일매일 올리려고 노력했다가 중간에 막 이렇게 뭐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는 좀 띄엄띄엄 올렸던 것 같은데, 음, 저는 이 존재경적 메모지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네, 매력적인 도구여서 음, 사실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막 네,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그 아들이 군대에서 이제 휴가가 나와가지고 어, 지금 이제 말출이라 좀 오래 머무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성인 남자 아이가 존재경성 메모지 이렇게 들이밀 때 이렇게 음, 바로바로 잘 쓰지는 그러니까요. 않더라고요. 용기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저희 가족이 셋이서 여행을 음, 갔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갔고 아 엄마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냥 조금 같이 음,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처음에는 이게 좀 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들이 어, 네, 잘 적어내고 이게 그냥 뭐 요즘 마음 어때? 뭐 요즘 음, 뭐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네, 거기다가 감정, 생각, 음, 어떤 네, 욕구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니까 얘기가 네, 좀 음, 잘 되고 되게 쉽게 그 음, 얘기의 어떤 소재가 금방 이렇게 툭 아, 튀어나오는 경험을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접근하기 쉬운 도구를 가지고 또 네,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음,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대상들에게도 음, 이것들이 네, 충분히 활용되어지고 되게 음,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지겠다.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음, 또 중간중간에 뭐 저희 어떤 공동체 모임들이 있을 때도 네, 이것들을 가져가서 어, 활용해봤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존재경적 메모지랑 공간카드만 가지고는 음, 조금 좀 음, 어떨 땐 좀 짧게 끝날 때가 네, 네, 있어가지고 그 그림책을 음, 그거 있죠. 저희 코치님들이 쓰셨던 네, 네, 나를 안아주는 삶? 음, 거기 안에 마음샘이라는 그림책이 너무 네, 네, 좋아서 그 네, 마음샘을 같이 읽고 음, 전자경처 메모지랑 이런 공감이 카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반응이 또 너무 좋더라고요. 이 너무 그림책을 좋아하시죠. 읽으면서 네, 메모지랑 이거를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고 어떻게 하는지 음, 더 쉽게 네. 접목이 됐다고 하시면서 음, 그런 좋은 경험들이 이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음, 저한테 생기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음, 존재 경청은 결국 내 존재 경청을 계속 이제 이 네. 메모지를 통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아, 이거를 나만 음, 알고 있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네. 공유하게 되는 그런 좀 음. 저는 5월 달이 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또 이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용기 있게 가족들하고도 나누시고 그러셨구나. 저도 봤고, 이제 지금 우리가 그림책 심리 코칭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렇게 융합해서 우리 코치님들이 얼마 전에도 지난주인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이 작은 교회들은 또 주로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강의 나누시고 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 심리 코칭하고 존재 경청을 융합해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이야기들과 함께 이렇게 네. 나누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그걸 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낯선 누군가와 뭔가를 얘기한다는 건 되게 어색하고 교회를 많이 다녀본 사람들도 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멋있으십니다. 요 정도 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인데 그게 딱 끝나면 그다음부터 말고가 그냥 말문이 터져서 막 자기 얘기를 시키지도 않아도 막 털어놓게 돼요. 저도 어저께 과천에서 지금 3주간의 그 시민들 상담학교를 열고 있는데, 거기도 30대부터 60대, 정년퇴직자들까지 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성인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도 이 자기존재 경청 메모지를 매번 시작할 때마다 하거든요. 오프닝 시간에. 근데 이걸 하면서 자기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거든. 이런 모든 게 그거 세 줄 쓰면서 그냥 막 문이 막 열려요. 그래서 참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참여자들 중에 딸이 중학생인데 이 마음의 공감 카드를 갖고 싶어가지고 어, 엄마 거를 엄마는 이제 참여자니까 그걸 받았어요. 이제 시에서 사준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막 서로 막 이런대요. 그래서 그게 판다 음, 네이버에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검색을 해봤는데 나도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저는 음. 베푸드라고 모임에서 한번 이걸 했다가 친구들이 네. 너무 좋다고 이거 살 수 네네. 있냐고 그래서 음. 네이버 링크를 걸어서 보내줬어요. 음. 대표님이 그때 올리셨던 링크인가? 뭐 맞아요. 그걸 막 링크가 있어요. 맞아요. 다 그래서 샀어요. 친구들이 다 샀어요, 이거를. 그래요? 네. 활용하고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서, 맞아요. 가끔 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한 개씩 구매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코치님들 말고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씩 구매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요. 너무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끄고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목소리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얘기하실 준비 되면 얘기해 주세요. 아까 이제 김은수 코치님이랑 같이 우리 모두 다 얘기한 것 중에 이제 통틀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내가 지금 어떻지? 라고 했을 때 대부분 편안한데 가끔 가다가 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근데 또 우리의 여정 중엔 특별한 기간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특별한 기간에는 한 달, 두 달, 6개월 내내 불안하기도 하고, 6개월 내내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심장이 뛰고 이럴 때가 있죠.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음, 뭐 다양하겠지만, 내가 지금 어떻지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도구의 핵심 중에 핵심은 지금 여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찰 써준 분 중에 한 분이 내가 이걸 하면서 자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나를 발견했다. 이런 글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비슷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고민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오늘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생겼던 일 아니면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니까 이런 오늘 지금 내 마음이 어떻지 할 때도 그 미래의 걱정을 미리 땡겨다가 걱정된다. 왜냐하면 내일 뭐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걸 하고 있고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 이렇기 때문이다. 이러고 쓰고 있어요. 자, 이걸 하면서 뭘 하냐면 내가 과거의 고통에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구나. 또는 그 걱정이 오늘 지금의 이 편안함까지도 이 아름다운 경치까지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는 자기를 매번 발견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만약에 미래의 걱정을 오늘 끌어와서 해야 될 만한 것일 때는 그렇게 해도 되죠. 자기 인식 하에. 좋아. 내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서 내가 그 걱정이 크네. 그러면 오늘 나는 내일 실수하지 않게 이 준비를 해야겠다. 그게 이제 오늘의 결심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을 하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두려움과 맞짱 뜨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고민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그 고민 때문에 자꾸 나를 자책하고 나를 작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나는 오늘, 나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맞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선택을. 그래서 이 도구는, 지금 여기를 훈련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사람에게 가장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얼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도 머릿속에 걱정이 많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강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 자체가 안을 향하기 때문에 힘들어, 걱정돼, 여기가 아픈 것 같아 이러면은 에너지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팍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인간은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자꾸 떠오를 때는 지금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자기가 아까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 하셨는데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 내가 저녁에 만약에 이걸 쓴다면 하루에 반성이 되기가 쉬워요. 오늘 내가 이러고 이러고 이랬는데, 내일부터는 이래야겠다. 또는, 뭐, 이제 하여튼 반성 이런 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바쁘신 분들은 애들 학교 딱 보내고 나서 잠깐 한다든지, 그럼 또 출근해야 되나요? 자, 뭐 하여튼, 그래서 잠깐 한다든지. 근데 이게 이제, 쓰지 않아도 말로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오늘 내가 이렇구나. 왜냐면 이렇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해 오늘은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김은수 코치님이 또 이렇게 길게 쓰고 싶은데 그 종이가 작아서 바로 전환을 쓸 수밖에 없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바로 코치다운 말하기. 리더의 말하기를 연습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코치들에게 KAC, KPC 되는 코치들 중에 말을 너무 장황하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공직에 있었던 분들일수록 더 그래요. 왜냐하면 예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뼈에 사무쳐 있으셔가지고 자꾸 예의 있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요. 설명하고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 세 줄을 쓰다 보면 자기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 핵심을 늘 빨리 인식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는 그런 말하기 연습이 돼요. 그래서 코치들은 이 짧게 명료하게 얘기하는 연습을 이 도구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마음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그냥 단지 오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그런 간단한 도구인데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조차도 이 도구가 매우 유용하다는 거예요. 특히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목회자들도 자기 마음을
인간으로서 내 마음이 어떻지라고 역할을 뺀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도구를 사용했을 때 제일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 중에 하나가 교사,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누군가 앞에서 꺼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구가 매우 간단하지만 전 세대 누구에게나 다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도구의 탁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빨리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 그걸 발견한 건 너무 훌륭합니다. 코칭에서, 우리가 코치니까, 코칭에서, 코치가 하는 역할 중에 코칭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코칭 대화가 참 좋았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인식이 전환되는 거.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사고의 전환, 관점의 전환, 이게 바로 의식의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 줄의 문장을 쓰면서 그 사고가 전환됐다라는 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셀프 코칭 도구로.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어 하고 설사 그게 되지 않아도 그 한 번 마음 먹은 건 내일 또 그 다음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이제 목사님들이랑 제가 이거 나눴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하고서 노래 한번 부른 적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 한 소절 딱 했는데 다들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저 제가 갑자기 노래를 다 하네 이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 그 코칭이면서 심리학에서도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역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역설이 뭐예요? 죽어야 다시 산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일들이 결국 나를 다시 살게 했다라는 이 명제를 그냥 꿀꺽 삼켜서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역설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안에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쉽게 되지 않아도, 막 어떤 것들은, 어떤 고통은 너무 커서, 막, 알긴 알겠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화가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알겠어요. 이 안에 보물이 있겠죠. 뭐, 이렇게는 알겠는데, 알겠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뭐 성장하겠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삼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서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사고를 그렇게 바꾸는 연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나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해봐야지. 이러면서 그 힘든 일 속에서도 계속 보물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이게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거야. 내가 한번 실행해 볼 거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역설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여기다가 이 역설의 그 비밀을 넣은 거예요. 자, 인간이 역설을 알면 그 모든 삶의 고난은 이제 파도 타기 할 수 있는 파도 타기의 달인이 되는 파도 타기의 달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역설의 비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도구 안에는 그런 비밀도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음, 네. 아, 그리고 또 이건 하나 꼭 얘기 드릴까요? 이렇게 쓰는 걸 보면은 이제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김은수 코치님이겠죠?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모든 자기 존재 경성의 시간조차도 자녀를 위한 걱정으로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요, 원래. 왜냐면 그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 성인 자녀가 되기 직전까지 모든 그 삶의 에너지를 그 한 아이를 키우는데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직면하는 시간에도 나를 위한 5분인데 그 시간에도 아이에 대한 걱정과 아이와 어떻게 뭘 잘해주고 좋은 부모가 될까 이런 거에 이제 시간을 쓰게 돼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알아차리시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나는 나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내가 자꾸 놀고 싶다. 아이도 그러겠다. 이렇게 쓰신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참 좋은 거죠. 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그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AI 시대에는 이제 공부하는 방식도 바뀌고 삶을 대하는 방식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잘 노는 사람, 자꾸자꾸 뭔가 놀고 싶은 사람,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아이가 너무 잘 크고 있고, 우리 코치님도 되게 건강한 에너지로 잘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놀고 싶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니까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코치님들이 나눠주신 그 소스를 가지고 존재경청 그 챌린지, 자기 존재경청 메모지의 어떤 그 효과라든지 또 이로운 점 이런 걸 좀 나눴어요. 코치님들 뭐 추가로 나누실 이야기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영혜원 코치님. 질문 있어요. 네, 네. 아니, 제가 이제 그 메모를 쓰다가 나중에 음, 좀 쓰기가 꺼려졌던 거는 그건 어, 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하는 일이 돌봄 일을 좀 엄마를 하다 보니 그걸 음,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네.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음, 편치가 네. 않은 거예요. 제가 아,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네네. 네네, 음, 엄마도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미안해하고 당신이 음, 하시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힘든 게 있잖아요. 근데 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디다 할 얘기는 네네. 없지만 아, 해볼 수 정말 없지만, 힘들겠죠. 말로 안 해도 다 정말. 네. 근데 거기다가 쓰려고 하니까, 음, 그러면 엄마에 대한, 음, 음, 그런 마음, 오케이. 네네, 불편한 마음. 네. 네, 이게 있어서 음. 쓰지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질문은 뭔가요? 그래서 음, 그럴 때 그런 음, 걸 쓰는 게 음, 좋은, 나를 음. 위해서는 좋은 거겠죠? 좀, 몰라요.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건가요? 이게 질문인가요? 써야 하는지. 그럴 때, 네, 그럴 때. 네.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집단 안에서, 예를 들면 집단이잖아요, 거기도. 근데 이제 사실은 거기 한 뭐 65명, 70명 가까이 있나? 그런데 요번 여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 한 10명 정도가 계속 이렇게 올렸다고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는 안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이전에 챌린지에 참여했던 분들은 계속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또 챌린지가 열릴 때 무료로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우리 집단이에요. 이 집단 안에서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되게 큰 집단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작은 집단이나 오프라인 집단에서도 그와 같은 경험들은 일어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말을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나한테는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 우리는 하죠. 집단 치유할 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집단이 안전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안전하다 느끼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이걸 표현하지 못하면 못 견딜 만한 상황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기 혼자 얘기를 하죠. 그런데 스스로 느끼기에 안전하지 않다 느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 이런 거는 얘기를 하는 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기보다 참가자의 의식 상태, 그리고 그 집단의 안전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오늘 아까 낮에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글을 자기가 블로그 글쓰기를 가르치는 강사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블로그 글을 써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러더래요. 블로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건데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면 사람들이 거기다 이렇게 악답 그다음에 악플 이런 걸 막 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이 돼서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래요. 근데 저만 해도 남의 글에 악플을 단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쓸 때 누가 악플을 달까 이런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도움이 되는 글을 쓰는데
나도 도움되고 남도 도움되는 글을 쓰는데 악플을 달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런 유튜버여가지고 연예인의 비리를 밝힙니다. 막 이런 걸 제가 맨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는 악플이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그건 디폴트로 달리죠. 왜냐하면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가 이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글은 반드시 악플이 달려요. 감당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집단 안에서 누군가가 진실을 얘기하면 그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엄마 때문에 힘든데. 나도 말하지 못하는데. 근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요, 집단 안에서. 그러면 그 이야기는 말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도 위로가 돼요. 나도 힘든데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분도 힘들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까지 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진실은 자기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순간에 내 진실을 얘기하면 누군가에게는 공명이 돼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할 때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진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나 이런 거요. 근데 이제 우리 코치님이 고민했을 때는 엄마의 이야기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거친 감정이 말했을 때 나중에 나에게 안 좋은 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있으니까 또 하나는 우리 엄마에게도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모녀 관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익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도 코치님이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어머니가 이제 더 연세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나온 시간을 보면서 내가 그때 참 힘들었었는데 내가 그때를 이렇게 견디고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났어 라고 했을 때는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저도 어머니 모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익은 거예요. 잘 익은 이야기는 그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되게 도움이 돼요. 나만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나도 막 너무 힘든데, 어떡할까 막 고민인데, 저 선생님도 그런 시간이 있었네. 이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지나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 또는 지혜, 이런 걸 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건 아마 코치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중에서도 내가 오늘 남편과 싸웠는데 그건 안 썼을 거야. 아마 혼자만의 소장품으로 이렇게 간직했겠죠. 또 아이를 야단쳤는데 너무 심하게 야단쳤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굳이 안 밝혀도 내가 혼자서는 이렇게 써볼 수 있지만 굳이 뭐 사진 찍어서 안 한 것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 코치님들 중에는 나보라고 썼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보라고 쓴 건 뭐냐면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대표님 지금 나 이런 상황이에요. 빨리 다음 거 뭐 만들어요. 막 이런 걸로 저는 아니면 왜 소풍을 안 가나요? 막 이런 메시지로 보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을 한번 만나서 또 뭔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제가 올해 이제 5월 달에 계속 뭔가 개인적인 이제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있느라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외부 강의도 지금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프로필 사진도 페이스북 같은 데 있는 건 다 내리고, 이제 요새 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뭐 또 조만간 6월 달부터는 또 뭔가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들이 그럴 수 있다. 그러니 성숙한 어른은 자기가 우리는 늘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성숙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더 어려운 일,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 경험하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아직 덜 익었을 때, 그럴 때는 혼자만의 시간, 침묵, 그리고 고민,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이런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시간을 모두 다 오픈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못 견디겠다. 이거 누군가에게 한 명한테는 얘기하겠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군가에 찾아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집단에 참여해서 사실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답이 됐나요? 네, 진짜 힘드시겠어요. 어쨌든 저도 우리 엄마가 이제 진짜 늙으셨나 봐요. 진짜 이제 엊그저께 계속 요 한 달 동안 전화를 원래 잘 안 하세요. 제가 바쁘니까 저도 잘 안 하고. 근데 계속 전화를 했다 끊었다 했다 끊었다가 여러 개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꺼놓고 살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또 왔다가 끊어져 있길래 왜 엄마 그랬더니 어버이날도 안 갔어요.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감기 옮길까 봐. 그랬더니 어, 엄마를 좀 보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처음이에요. 엄마는 이제 늙어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정말, 아무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엄마 너무너무 지금 답답하고, 막 그러신가 봐요.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동생이 요새 이제 40대 남자는 돈 버는데 미치잖아요, 좀? 그게 돈 버는데 좀 미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카가 있어서 조카랑 같이 이렇게 잘 지냈는데 조카는 또 고3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혼자 지금 집에 계시는 거예요. 또 며느리는 카페 한다고 또 나가 있고 막 이래갖고 두 부부가 40대를 지금 막 불태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러셔서 저도 동생이 이제 모시니까 저는 전혀 저한테 그런 일들이 안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1년에 몇 번 안 가는데도 내일 가기로 했거든요. 내일. 그래 엄마 내일 가서 우리 같이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럽시다 이랬는데 내가 내일 갈 수 있는 거 맞아? 막 이러고 지금 계속 혼자 그냥 시간을 막 강제로 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 들여다보시는 거잖아요, 우리 코치님은. 그러니 이제 많이 힘드시죠. 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거 제가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단톡방 지금 이번에 챌린지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좀 공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코치님들 제가 오늘 함께 나눈 시간은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한 시간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또 있으신 분은 또 나눠주셔도 돼요. 네, 우리 대표님, 네, 말씀하세요. 제 소리 들리시죠? 네네, 잘 들려요. 제가 네. 다음 주에 이 존재경청으로 조금 작은 도서관 모임에서 음, 나눠주고 싶어서 네. 한번 나눠주기로 했어요. 근데 음, 한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음,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네네. 저한테 주어졌는데, 이렇게 또 오랜 시간을 뭘 음, 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뭐 그림책 어, 읽어주고, 뭐 네. 메모지 같이 쓰고 서로 음, 나누고 공감 카드 해주고 네. 요 정도 선에서 끝내도 한 1시간 정도 안에 끝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는데 혹시 음, 대표님 조금 얘기해 주실 거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요. 아, 네, 그래요. 그럼 우리 코치님이 자기존재 경청 그 워크숍에도 참여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FT. 그래서 FT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FT들에게는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할 때는 혹시 재료비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서 그 재료비를 받으시면은 이제 그분들에게도 그걸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훨씬 그걸 갖고 더 적극적으로 조작을 해서 시간이 더 이제 여유 있게 쓸 수도 있고 이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그거는 또 FT 방에서 또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FT들은 FT 가격에 따라서 이제 그 구매를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같은 경우도 한 9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 강의를 할 때 2시간이 너무 길다 생각될 수 있어요. 음, 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하시면 되고, 자기 우리 존재경찰 워크숍에서 배우셨던 것 중에, 네. 이거를 좀, 이 내용은 소개하고 싶다, 이건 나누고 싶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구성을 하셔서 나누셔도 돼요. FT. PPT를 네, 만들어서요. 네, 네. FT들은. 그리고 이제 마음성장학교 존재경청 워크숍 FT 존재경청 전문 강사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자료의 출처 이런 거 네. 밝히시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하시고,
그림책을 꼭 저는 이제 한 권을 하잖아요. 한 시간에. 3시간 동안 막 한 권 갖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는데, 코치님은 그림책을 한 2권 정도 음, 준비해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존재영청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뭐 그림책 한 권을 읽으신다든지 아니면 그림책 한 권을 먼저 읽고, 그리고 존재영청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마무리에 또 마무리할 만한 그림책을 읽고, 이제 각자 성차를 종이에 이렇게 써가지고 옆에 있는 분과 나누든지 그룹으로 나누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수업을 하실 때 네, 1대1로 나누면은 1대1로 나누면은 시간이 보통 사람들은 금방 나누거든요. 1대1로 네, 나누세요 그러면 금방 해요. 우리 네, 코치님들은 막 15분씩 드려도 모자른데 보통 사람들은 1대1로 나누세요 그러면 막 5분이면 끝나요. 어, 그래서 그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지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분위기가 좋으면 막 자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 조절을 할 때 중요한 건, 시간이 내가 지금 그림책 읽고 다 했는데 한 30분이 남았어. 네, 그러면 성차를 나눌 때, 그룹이 한 6명이 앉았다 그러면 6명이 다 한마디씩 하게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분이 그냥 지나요. 성찰 나눌 때. 그런데 시간이 보니까 한 10분 남았어. 그러면 성찰을 2명씩 마주보고 하세요. 그러면 10분 음, 동안 충분히 둘이서 얘기하고 5분 남아요. 그러면 5분 일찍 끝나면 좋은 강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시고, 이제 네, 내가 사실은 나 이거 1대1로 나누게 그렇게 준비를 해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기존재의 경청 메모지를 2명씩 마주보고 나누세요.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여유가 있어. 그러면 네. 그룹으로 같이 나누세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음, 시간이 2배가 늘어나요. 아, 네네. 이해됐어요. 네네네. 이해가 네,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 네네네. 오프닝에서는 그냥 서로 마음 보고, 뭐, 이렇게 인사 나누기는 2명이 하고, 조금 있다가, 그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는 오히려 이 일반인들은 2명이 얼굴 보고 얘기 나누라 그러면 되게 많이 쑥스러워해요. 네. 그래서 뭐 4명, 6명이 같이 한 명이 얘기하면, 잘 듣고 있다가 존재 경청 메모지 이렇게 선물하는 거, 그렇게 이제 하라 그러면 그게 한 30분 넘게 걸려요. 진짜 막 네, 30분 걸려요. 6명이서, 그걸 6명이서 나누면 30분이 걸리고, 2명이서 나누면 한 10분이면 끝나고, 이런 네. 식으로 시간 조절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도서관은 아마 함께 나누는 걸 더 즐거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 네네. 앞에 뒤에 배치하고,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하고, 마지막 끝날 때는 꼭 포스트잇을 가져가셔서 오늘 네. 여정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뭐가 좋으셨는지 써달라 그러세요. 아, 네네. 뭐 어떤 그래서 후기, 피드백처럼, 그걸 다 후기처럼. 받아오셔서 코치님의 그게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 다 사진 찍으면 이제 블로그 같은 데 올려놓으시고, 그러면 음, 나중에 다른 강의가 그거 덕분에 이제 또 다른 강의들이 올 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네. 모임하는 장면을 누구한테 좀 찍어달라고 몇 장 이렇게 찍어달라, 강의하는 거를 몇 장 찍어달라고 꼭 부탁하시고, 그리고 네. 본인도 이제 사람들 활동하시는 걸 이렇게 좀 찍으세요. 누구한테 찍으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네. 본인이, 강사 본인도 이제 사람들 활동하고 있으실 때 이렇게 좀 찍으셔야 돼요. 근데 얼굴 안 나오게 찍는 게 또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은 얼굴을 나오면은 또 싫어하니까, 이렇게 네. 뒤통수 위주로 찍는 거.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은 한 번의 경험이 그또 다른 경험으로 연결이 되실 것 같아요. 김은수 네. 코치님이나 전혜영 감사합니다. 코치님도 지금 강의하고 계시죠? 보니까 김은수 코치님도 어디 나가시던데? 저는 그냥 음. 초등학교에서 협력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럼 강의를 하진 않아요. 가끔 초등학교, 협력 강사로 일하면 아이들 수업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수업에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음, 도와주는 일이에요. 되게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세요? 네네네. 되게 좋다. 그럼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장애 아동이나 이런 거 아니고 일반 아동인데 수업을 네, 좀, 그러니까 그 어,
기초적인 공부가 이렇게 네, 네. 부진해가지고 수업을 음, 못 따라가거나 뭐 집중이 아, 안 되는 아이들 요새 많잖아요. 그런 네네. 아이들, 그런 아이들 음. 도와주고 있어요. 아, 그럼 그 옆에서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네,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네, 네, 네. 오, 되게 좋은 제도네요.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그런 게 이제 생겼나 봐요, 이제. 생긴 지 몇 년 된 것 아, 같고, 그래요? 네, 저는 이제 하노이에서 살다 들어왔는데 이런 게 네. 있어서, 이제 아이 어, 키우면서 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그러면 거의 3년, 등교 시간에 들어갔다가 애들 끝나는 시간에 끝나겠네요. 네, 거의 반 정도가 지금 이제 시간표가 그때도 다른데 거의 음, 오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음. 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학교 가시나? 뭘 하시는 네. 건가? 이렇게 이제 궁금했는데, 아, 그렇구나. 제가 작년인가? 아니, 작년 좀 넘었네요. 코로나 때 인천교육청에서 이제 아이들 이제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 이제 집중 못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옆에 치고 이런 애들을 옆에 손을 붙잡고 수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반에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전체 아이들이 모두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그 학습을 도와주는 분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막 간절하게 했거든요. 네, 그런 게 있네요. 일산은. 시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하네요. 네,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랑 또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음, 마련해서 재밌을 네. 것 근데 같은데. 솔직히 저는 좀 이제 네. 그 고민이 음. 이게 저희끼리 코칭 연습을 할 때는 음. 다 이 고객 역할을 음, 하시는 분이 다 적극적이세요. 네, 되게 다 마음이 아시잖아요, 열려있어서, 그거, 그죠? 이렇게 막 뭐 물어보면 막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서 답을 하시는데, 음, 정말 코칭을 모르는 사람하고 코칭을 해봤더니, 음, 음, 막, 이게 뭐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왜 뭔가 자꾸 질문해, 막 이러죠. 예, 예. 그 뭐, 아까도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네, 뭐 이러고, 음, 질문의 의도를 잘 음, 그러니까 본인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음, 해보면 음, 이제 이 질문들이 맞아요. 힘든가 힘들죠. 봐요. 자꾸 나를 생각하게 하니까. 음, 그래서 맞아요. 코칭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연습할 때는 그냥 맞아요. 술술 이렇게 20분, 30분 가는데, 음, 어떡하지? 맞아요. 그래서 정말 되게 난처하게 코칭을 마무리한 경험이 음, 있어요. 근데 어, 코칭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설명을 음, 하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음,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김은수 코치님 그 질문은 모든 코치들이 코칭에 입문할 때 하는 질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답을 얘기하면 코치님도 코칭을 계속 경험하시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연구원 과정에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반장 코치님이, 그러면 다회기 코칭을 할 때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지 않는다. 일반인들 중에는 만약에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코칭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이겠죠. 네. 코치의 질문을 받고 싶겠어요? 자기 음,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자기 음,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코치는 우리가 이제 코치 시험을 보고 코칭을 이렇게 숙달되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런 어떤 룰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이제 코칭의 실력을 이렇게 쌓는 기간이 있는 거지 모든 고객을 똑같이 그렇게 대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프로페셔널들은. 네. 그러니까 내 고객이 지금 할 말이 이만큼 있을 때는 문제를 찾는 거. 그게 뭐예요? 거의 그냥 처음 한 세 번째 질문까지. 그래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는 거. 음, 거기까지가 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아, 그죠?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있어? 오, 그렇구나. 그러면 정말로 이번에, 나랑 대화하면서 정말로 해결해 보고 싶은 건 뭐야? 음, 그러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코칭이. 네. 한 시간이 됐어. 아, 그런 거구나. 좋아.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그래. 그리고 이제 한 주를 살아보고. 그러다가 다음 주 왔는데, 어땠어? 그러면은, 그거 해결됐어.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 음, 혼자.
왜냐하면 실컷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정리도 됐고,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해결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계속 질문만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코칭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질문을 배우기 때문에, 아, 좋은 질문을 해야지 좋은 코치구나. 그리고 코칭은 계속 질문해 주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계속 코칭을 하다 보면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질문의 방식이 좀 달라져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로우 모델을 배웠잖아요. 마음성장 그로우 모델. 그 모델이 아주 체화되어 있으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것에 맞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자기존재경청 메모지도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홀로 도착해요. 그래서 네.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 그로우 모델 KAC 과정을, 지금 우리 코치들끼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코치 시험도 보고 또 코치 과정을 다 배우고 시험 보느라고 또 시험 그 합격 과정 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하고 또 시험 보느라고 또 돈 내고 또 하여튼 막 이래가지고 코치가 됐어. 그러면 계속 무료 코칭을 하고 싶겠어요? 돈을 받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선배 코치들은 무료 코칭에 잘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배 코치들 중에도 자기가 그 상위 과정을 시험 봐야 될 때가 있어요. KAC를 땄는데 KPC를 따기 위해서는 또 고객을 만나서 연습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이제 거기다가 글을 올린단 말이에요. 누가 제가 시험 보는데 누구 할래요? 이렇게 올렸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좀 전해요.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하고 안 전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막 1년, 2년 막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무료 코칭할 때 참여를 안 해요. 잘. 그래서 코칭을 버디 코칭이라고 해서 여러분끼리 이렇게 누구랑 마음이 좀 잘 맞아.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음, 멘토 코칭 데이가 열려요. 제가 열지는 않을 거고, 제가 우리 코치들 중에 이제 또 KSC도 있고, KPC도 있고, 다 KAC도 있고, 그래요. 그 코치님들 몇 명한테 당신들이 함께 열어서 후배 코치님들의 그 코칭 시험을 도와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신청을 해서 같이 듣고 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또 이렇게 아, 저분이랑 연습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또 하고 저는 7기 연구위원들 중에 시험 보겠다라는 사람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든지 뭐 두 번씩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동료끼리 연습을 했을 때 이후에도 여정이 끝난 다음에도 되게 좋은 파트너로 계속 또 남거든요. 저도 그 처음 KAC 과정 배운 시간이 있었겠죠, 저도.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요. 지금도 좋은 친구로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료들끼리 코칭을 많이 해보시기를 권해요. 그래야 막 동병상련이에요. 우리가 이게 맞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시간에 맞춰서 연습하는 거, 프로세스대로 하는 거.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기교는 정해진 프로세스가 체화되면 기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드린 그 자료가 있죠? 시험 코칭 그 프로세스 드렸잖아요. 그거대로 하면, 그리고 이제 KPC 자료까지 다 드렸어요. KPC로 연습을 해도 돼요. KAC, 안 드렸나? KAC, KPC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한국코치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험의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게 있는지가 또 다 그 홈페이지를 읽어보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멘토 코칭 데이 또 한번 참여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을 기술을 알 때 일반인과 코칭을 할 때는 좀 편안하게 하시고 마칠 때 코칭과 상담의 극명한 차이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상담은 얘기를 다 듣고 상담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려줘요. 이게 이래서 그렇고 당신은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진단 내리는데 코칭은 진단을 내리지 않아요. 오늘 저하고 같이 얘기 이렇게 나누셨는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떤 성찰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하나는 고객을 조금 더 좀 자각하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고객이 한 말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이에게 자꾸 화내고 별로 제가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아니에요. 내가 아는데 당신은 좋은 엄마예요. 이러면 그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음. 안 좋은 엄마라는데 자꾸 좋은 엄마라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좀 공간을 두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말은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정서적으로. 그 코치가 그 말을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느껴보고, 스스로 화를 낼 때마다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시네요. 이렇게 그냥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끔 드시나 봐요. 네, 이러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럴 때가 언제였는지. 그러면 이제 조금 객관화를 또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드네요. 특별히. 그러면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이거 별로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이러면서. 근데 보통 엄마들이 다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막 자기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얘기해 놓고. 그쵸. 보통 엄마들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고객님이, 보통 엄마들도 다 그렇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게 이렇게 죄책감으로 또는 나쁜 엄마라는 이런 생각으로 드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자기가 얘기해요. 그래서 코치가 정답을 주거나 아니에요. 당신은 좋은 엄마예요. 다른 엄마들도 다 그래요. 이렇게 일반화시키거나 단정 짓기보다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렇게 자꾸 비춰주는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답을 찾고 본인이 이제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코치님들이 그 기초 과정에 좀 활용을 해서 코치들끼리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도 매우 좋아요. 코치들끼리. 그리고 코치가 그 도구에 대한 확신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객도 되게 자유로워져요. 음, 코치의 확신이 높아질수록. 근데 우리 코치님들이 지금 이제 코치를 딱 배웠을 때 너무 좋은데, 이제 의심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이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해도 맞나? 자기 안에 의심 맞나? 틀리나? 이런 의심이 있고, 또 저 고객은 도대체 내 말을 알아듣는 건가? 막 이런 거. 고객이 정말 지금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나? 내가 질문을 하는데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저 사람은 괜찮나? 막 이런 자기 의심들이 이게 공명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글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이 공명이에요. 결국에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고객도 이상하게 느끼고 코치가 이런 질문할 거예요, 아마. 아니, 코칭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좀 뭔가 좀 막 불편하고 그러기도 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코치가 오히려. 그럼 고객은 당연히, 네, 불편해요. 이러죠. 근데 코치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코칭이라는 도구에 대한 확신이 엄청 높아. 그러면 고객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아. 이게 막 공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개인적인 일상의 어려움, 그걸 동료 코치와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머리가 복잡했는데, 정말 머리가 말끔해졌어. 가슴이 답답했는데, 코치랑 얘기했더니 동료 코치랑 그냥 얘기 나눈 것 뿐인데, 뭔가 해결된 것 같아. 이러면은 그 코칭의 효과를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동료 코치들과 코칭을 하면서 그 경험을 많이 하면 돼요. 그다음에 김은수 코치님 아까 이런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하고 하느냐, 그냥 하느냐, 설명하고 하는 게 매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음성장 코치 기초 과정에서 그 고객 그 동의서, 음. 동의서 양식 있죠. 그거를 좀 축약해서 내 고객에 맞게, 내 고객이 좋아하는 언어로 바꿔서 한 장, A4 한 장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코칭은 이런 겁니다. 자기 안에 잠재력을 키우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하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엄마들에게. 그런 식으로 한 두 줄 정도의 코칭 정의를 쓰시고
그다음에 이 코칭을 하면서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갈 수 있게 코치가 좋은 뭐 안내자가 됩니다. 내지는 여러분이 쓰고 싶은 용어로 안내자라는 표현이 좋으면 안내자, 뭐 거울 역할 해드립니다. 그럼 거울. 자기가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내 고객에 맞게. 그래서 한 장 정도를 갖고 다니면서 만약에 무료 코칭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니까 무료 코칭으로 오늘은 진행할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어요. 같이. 우리 요 코칭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읽어봐. 이러면서 같이 읽어요. 그러면 고객이 안심이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뭐 하네? 이러면서 그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맺으면 뭐가 생겨요?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것도 계약을 일단 딱 쓰면 그 사장님을 갑자기 믿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어때요? 딴 데 또 알아봐야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설명을 막 한 시간 듣고도, 아, 네, 사장님, 딴 데 좀 알아보고요. 이러고 하잖아요. 근데 계약을 딱 쓰면 그다음부터 전적으로 믿잖아요. 코칭 똑같아요. 같이 코칭에 대해서 읽어보고, 이런 게 코칭이어서 나랑 일주일에 한 번, 뭐 30분 대화를 나눌 거야. 또는 15분 대화를 나눌 거야. 뭐 1시간 이렇게 쓰세요. 그런 다음에, 음, 그것도 경험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경험이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고객도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알고서 하는 거랑 미로를 찾아가듯이 자꾸 질문을 해대면 얘가 도대체 나한테 뭘 취조를 하는 거야. 나의 뭐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뭔가 자기만 알고 나는 모르는 세계로 지금 막 그러면 불안이 막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의도가 뭐야? 그 질문의 의도가 뭐야? 막 이러면 아니 의도가 없고 그냥 이 질문이 정해져 있어. 막 이렇게 하면 계속 사람이 이상해 보이고 그게 모든 코칭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헤쳐나가 보시고 제가 안내한 그 참고 도서들 있죠? 네. 그중에 코칭 바이블 한번 코칭.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 굉장히 네. 도움되죠. 네. 그거 안 사셨으면 사서 읽어보세요. 도움될 거예요. 그래서 코칭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쌓이고, 그리고 코칭 훈련의 경험이 더 쌓이고, 그리고 직접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도 쌓이면 훨씬 더 그 확신도가 올라가서 좋은 이제 코칭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코칭은 1대1 코칭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코칭과 무엇을 융합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보시면 좋아요. 음, 마음성장학교 연구위원 과정을 하는 가운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찾아보시고 이제 잠깐만. 네. 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한번 이렇게 실험? 실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다 보면은 자, 신기하게도 그걸 계속 꾸준히 하신 분들은 업이 이렇게 바뀌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실 거예요. 또 업이 좀 이렇게 확장되든지. 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